한방병원은 다른 데서 치워도 됩니다. 이 강서구에 정말 주민 기피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손주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직격 인터뷰는 최근에 정치인들 못지않게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인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영상으로 짧게 보셨지만 최근 강서 특수학교, 이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 교육감께서는 반드시 지금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사실은 원거리 통학을 하는 장애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지금 그 강서만 하더라도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원거리 지금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라는 건 얼마나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30분 내지 한 2시간 뭐 요 정도. 30분에서 2시간. 예,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어려운데. 아, 그러다 보니까 장애 등굣길이 학생들은 길어서 더욱, 소변도 예, 참느라고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특수학교가 지난 10여 년 동안 못 지어졌습니다. 2002년 이후에 못 졌죠. 예, 번번이 좌절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특수학교를 좀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특별히 아까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장애인들 역시 국민으로서 교육권, 학습권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감 또 그것을 말하자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공적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강한 의지로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주민들도 뭐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이게 교육청이 원래 양천구 목동에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했다가 예. 그게 그쪽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후퇴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마곡지구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거죠. 강서 마곡지구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하다가 또 그거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그걸 입장을 바꿨다. 예. 그래서 오락가락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들의 일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뭐 그런 비슷한 주장을 뭐 주민들한테 들었다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 자료, 반박 자료도 냈습니다만 네. 그건 뭐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이번에도 뭐 서울 전역에 특수학교가 없는 권역에 특수학교를 짓겠다 그렇게 이제 공언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지라든지 이런 걸 탐색해야 됩니다. 몇 년 걸리죠? 예, 그리고 양천 같은 경우는 뭐 부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부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이걸 이제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6년 8월 저희가 행정 예고한 이후에는 네. 뭐 사실 저희가 일관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예, 부지로 저희가 이제 행정 예고를 하기 전에 탐색 과정에서는 서울시하고 이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농업박물관이 지어질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2018년 6월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 예고를 하고 본격적인 이제 추진 궤도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예.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이게 더 이렇게 불이 붙게 된 게 예. 김성태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거기다 한방병원을 짓겠다라는 걸 내세움으로 해서 예. 주민들의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이제 반발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 보니까 뭐 그렇게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김성태 의원은 그거 하려면은 그 서울시 교육청과는 뭐 협의를 좀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2차 공청회에서도 네. 주민들이 네.
여기 한방병원 지을 자리인데 왜 특수학교를 짓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네. 한방병원을 지을 자리라는 것은 김성태 의원님께서 만든 이 가공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가공의 희망사항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아무런 문의를 한 바가 없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다고 볼고요. 제가 2016년 이제 8월에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도 뭐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주민들 반발이 적고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뭐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6년 8월에 다양한 탐색 과정에서 했는데 서울시가 어렵다. 왜냐하면 농업박물관이거든요. 근데 2016년 8월에 이제 행정예고를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추진이 막 어떤 강행되는 느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압박을 했다고 할까요? 설득을 할까요? 대체 부지를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박물관 옆에 일정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아. 여기가 안 되면 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곡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곡 주민 이미 반대가 시작되고요.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예 이 대체부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청원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모든 걸 다 받아서 뭐 전면 추진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지금 25개 서울시 구 중에서 예. 그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개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강서에는 2개씩이나 지으려고 하느냐. 예. 이거 뭐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이겠죠. 예, 이게. 예, 그렇죠? 예. 우리 홀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지 25개 구 중에서 4개가 있는 데도 있고요. 아, 4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있고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말하자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재활복지 장애인을 위한 것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 자체는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공청회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예, 저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한방병원을 원하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를 짓는 걸 전제로 예. 다행히 이제 공진초가 꽤 넓어요. 아, 그래요? 네, 넓어서 뭐 일부 뭐 3분의 1 정도라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네. 편의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시종 일관 뭐 1차 공청회 하기 이전부터도 주민들께도 말씀을 해드리고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방병원은 아픈 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네. 그러면 훨씬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한 번쯤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 서진 말씀- 특수학교인가요, 말씀도 이름이? 드리고. 예, 예. 서진 서진은 특수학교를 지으면서 감정적,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카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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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같이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저희가 뭐 그러고 이제 차제 교육부에서도 이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네. 이렇게 내년부터 22년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네.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그리고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건축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 또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달리 네. 이렇게 좀 책정하는 높게 책정하는 그런 보완 노력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설적 측면에서도 마을에 굉장히 환영받는 공유 공간이 된다. 문화시설이다. 이런 느낌이 좀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서진 학교에서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을의 명소처럼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가능성도 예. 있겠네요. 또 뭐 허준 선생님이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약자,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또 애민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뭐 허준박물관, 허준거리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도 저는 그러니까 한방병원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뭐 특수학교랑 이렇게 충분히 연결시켜서 허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살아있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치료해주는. 예, 그런 느낌으로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은 그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요. 무슨 예를 들면 한방 섹션이라든지 전통 섹션이라든지 허준 섹션도 만들고 해서 저는 얼마든지 좀 그 강서 주민들께서 개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강서 특수학교 문제는 전화위복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왔던 그냥 그렇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 특수학교라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의 마찬가지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공감, 연대, 또 분노도 같이 있지만은 그게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조교육관께서는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구, 아까 이제 8개구에는 없으니까 여기도 학교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김상곤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전국에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그 원거리 통학을 안 해도 되는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한 거고요. 지금 당장 이제 문제로 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기 남부에 강남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특수학교 거기도 이제 주민들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랑구 쪽에 또 저쪽에 동진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는 우선 현안은 이렇게 3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는 필요하면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어떤 변화된 의식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다양한 노력을 교육부하고 협력하면서 마침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2년도에 하나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거의 안 만들어졌고 이번에 강북구에 뭐 하나 오픈을 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안 지은 이유가 뭐예요? 대체적으로는 주민 반대가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해서 특수학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도 좀 확대해야 되고요. 또 경미한 경우에는 통합학급도 이제 많이 확대돼야 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함께한다 이런 느낌으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땅 문제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8개 지역에 다 하겠다는데 그럼 대부분 다 폐교나 이런 데다가 만드실 예정입니까? 아니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강력한 의지 표명이고요. 지금 이제 확정된 계획은 구체적인 걸 아니니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부지 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탐색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지금 3개가 아주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특수학교가 지금 되게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도 이게 혹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근데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그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게 이제 조사 결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그 지역 사회와 함께 이렇게 잘 융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뭐 JTBC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교육부 위탁을 받아서 부산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심지어는 약간 높은 데도 있다. 지금 좀 보시지만 5.46%대 5.35니까 뭐 약간 높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집값과 특수학교 입지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강남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랄학교처럼 공연장, 카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사랑받는 시설인 저기도 진통이 많았던 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버스를 가로막고 막 그랬다면서요, 주민들이? 저도 여기 방문했는데 건축 자체도 정말 아름다운 그 건축상을 받은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요. 뭐 아주 좋고 또 저걸 운영하시는
처음에 만드셨던 홍정길 그 목사님께서 아주 장애인 학교의 최고의 학교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 그게 공립이 아니고 국립이 아니고 그건 사립입니까? 예. 아, 사립이군요. 그럼 지금 공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랄 학교 같은 경우는 예.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해서 예. 그걸 좋은 주민들과의 이런 그 예, 교류 상생무대를 유대를 잘 만드신 만들었다. 겁니다. 예. 그럼 혹시 그 생각하기에 야 그거는 개인이 하니까 그렇지만 국립이나 공립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사립 중에서 공립으로 전환을 저희가 수용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뭐 특수학교는 뭐 법상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건립 비용 같은 경우는 또 교육부에서 지원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번에 좀 달라진 그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의식을 염두에 놓는다면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따뜻한 시선을 염두에 둔다면 저는 앞으로 정말 특수학교를 만드는 게 훨씬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유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의 생각을. 환기, 그 어떤 관심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요. 예. 근데 지금 강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9월 5일 날 그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때문에 사실 많은 충격도 줬고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여론도 비등했었는데 지금 이제 교육관께서는 우리는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괜찮습니까? 아니요. 뭐 그 이후에 제가 만나뵐 기회는 없었는데요. 이제 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어쨌든 그 이후에 또 협의를 해서 접점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당일에도 여러분이 그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는 특수학교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초등교사 임용고시 모집 인원 그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예.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서울시 교육감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서울시가 원래 105명만 뽑기로 사전 예고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385명, 그래서 28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교원 수를 줄여가야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항변을 보면서 경청했던 것은 이 축소에 따른 고통을 올해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깨달음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습 연구년제를 많이 가시도록 한다던가요. 네. 시간 선택제 교사 인원을 늘린다던가 해서 저희가 280명을 늘렸는데 한 160명 정도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대책을 마련했고요. 어떤 대책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학습 연구년제 저희가 약간 예산을 부담하면서 많이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 교사들을. 예, 50명 기존교사들을. 가계로 돼 있는데 100명을 보내드리면 네. 50명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160명 정도는 자체로 하고 120명 정도는 이제 내년부터 교육부가 이제 정원 배정을 할 때 좀 이게 여유 지분을 좀 여유 TO를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80 결과적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지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인구가 점점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이제 교원의 어떤 중장기 수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TF를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거야.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이제 2022년에는 퇴직 인원이 정년 퇴직이라는 이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2022년이요? 예. 왜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때 이제 많이 입직을 하고 많이 뽑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 4년이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3, 4년 동안 조금 융통성 있게 이 교원 정원을 유지하면서 이 어떤 고통을 조금 몇 년 동안 완충하는 이게 연차별로 조금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의 항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IMF 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떠올렸습니다. IMF 나고 우리가 IMF가 하라는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하지 않고 조금 그 당시에 대규모 실업 사태, 가정 파악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연차별로 고통을 완충하는 식으로 했었더라면 네. 하는 우리가 IMF 이후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어쨌든 임용절벽이라는 것을 조금 고통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네. 고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공정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항변에 저희는 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일반 시민들은 이제 야, 왜 지방에 안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난도 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건 하되 이걸 좀 완충하는 방향으로 하면 좀 고통 분담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약간 정책을 솔직히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인구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제 그 숫자가 좀 그때는 숨통이 좀 트인다니까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예. 그 위기를 좀 극복해야 예, 그런 될 것 취지입니다.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폭행 사건 계속 일어나서 이 소년법 논의가 활발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소년법과 관련해서 좀 청원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또 김상곤 부총리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을 총괄 책임지시는 건 뭐 서울에서지만 예. 조희연 교육감이신데 소년법 개정 논란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최근에는 정말 기성세대를 능가하는 정도의 어떤 폭력성, 잔혹성을 보여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충격을 받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 네.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은 매일 맞닥뜨리는 문제여서 처벌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까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걸 풀어낼까 하는 게 언제나 논쟁입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없고 네. 일정한 정도의 어떤 처벌 요소를 좀 강화한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교육적 접근을 조금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또 학교 폭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폭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영된 솔직히. 거죠. 예, 그게 우선 거칠지 않습니까? 폭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정말 친구를 루저로 만들어야 내가 이기는 이게 치열한 입시 경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존감을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열패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것이 쉽게 친구에 대한 어떤 적대적 태도로 나타난 이런 어떤 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 뭐 처벌을 약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좀 큰 우리 구조적 대책도 함께 가고 그다음에 교육적 접근을 좀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잖아요. 예. 끝난 다음에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아니 저는 3년 저희 이게 직선 교육감으로서 임기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지금 3년 동안 제가 이제 추진해 왔던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방법론은 조금 이견이 있지만 이견이 없거든요. 바꿔야 된다는 면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개혁 노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하여튼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학생들 예. 많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